네, 국민의힘의 김효원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향후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요즘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멱살 사건. 네. 그래서 이제 그 의원이 계시는 이 단체 이름도 멱살과 미래. 네, 이렇게 또 멱살과 2번처럼 많은 대안과 미래가 아니고 많은 밈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최고위에서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주제를 좀 함께 다뤄볼까 합니다. 네네. 먼저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문제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예, 어제 이제 1심이었습니다. 1심이었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그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건진법사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았다라고 하는 발언이 그 이전부터 소유의 어떤 뭐 법당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방문이 한 적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다 받아들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 발언을 가지고 그것도 이제 허위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이제 1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심이 있고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되면 국민의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 금액을 397억? 예, 정당이 이제 반환을 해야 됩니다. 대선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나 지선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반환을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대선은 이 정치 자금을 국가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정당이 그것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397억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간에서는 당사 건물을 팔아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뭐 천막강사로 갈 각오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원내에서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일단은 633 원칙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님처럼 내년 1, 2월 정도에 이것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당사 건물을 뭐 담보로 잡고 뭐 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이 정당에 가지고 있는 이제 현금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든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신기한 현상이 이틀 전부터 당에서 당과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SNS에 이런 당원들을 중심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는 현상이 지금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 화면을 좀 갖고 왔습니다. 네, 많은 당원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대로 대법 확정이 되어도 쫄지 마라고 하면서 당원이 지금 올 2월 기준으로 1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냥 110만이 아니고요. 당비를 현재 납부를 하고 계시는 당원분이 110만 명이 넘었고 진성당원? 책임당원? 진성당원? 예, 책임당원인 거죠. 그 뒤로 이제 6개월이 가까이가 지났기 때문에 책임당원도 이만큼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당원 120만 명만 참여를 한다고 하면 뭐 1인당 얼마 내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일명 당 바로 세우기, 당 재건하기 운동을 당원들이 지금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런 게시물들이 SNS상에서 정말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저거니까 당이 제작한 게 아니고? 아닙니다. 저희가 보면서 오히려 오늘 주진우 의원 앞 순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기 있게 싸우자, 당원들이 지켜준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당 내부에서 당원 많이 하고 레벨에서 있어요. 제작한 포스터네요? 네, 자발적으로? 누가 제작했는지 저희가 모릅니다. 저도 그렇군요. 이것을 스레드에서 좀 신기해서 사실 펌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나약하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당 내부에는 전열이 갖춰지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전운이 감돌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실제로 저것이 가능한 것인가 또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저 방법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왜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이게 당비를 내서 당을 살리자라는 건데 일종의 뭐 금모으기 운동처럼 지금 자발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정치자금은 정해진 통로로만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당으로 저런 후원금을 받는 것도 연간 한도가 50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대법까지 가게 되면은 연간 50이면은 2년을 더한다고 해도 100억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액수에는 크게 못 미치고 또
개인이 한 후원회에 할 수 있는 금액은 뭐 연 500만 원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네.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지금 이 부분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뭉클하고 눈물 난다 하는 분들이 많지만 마음만 받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제가 이 프로그램을 그렇군요. 통해서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럴수록 우리가 더 대여 투쟁을 확실하게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뭐 실의에만 잠겨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심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르죠. 네. 네. 민주당은 뭐 빨리 좀 뭐 파산하고 뭐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저는 민주당이 이런 이야기를 즉시 과연 반환하라고? 예, 네. 할 수 있나? 즉시 네. 반환. 그러면은 선입선출로 치면은 누가 먼저 돈을 내야 되느냐? 그렇군요. 예.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대법원 판례까지 지금 나왔어요. 유죄 취지 그렇죠. 유죄 취지 큰일 날 파기환송.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유죄 네. 취지예요. 그럼 유죄가 맞으니 다시 다퉈봐라. 그러니까 유죄는 맞으니 한 대 맞을래, 두 대 맞을래 그 얘기인 거예요. 네. 우리는 1심입니다. 네. 그러면은 2심에서 무죄 나올 수 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1심 이제 나온 사람한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람이 빨리 돈 내라고 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네, 민주당 그렇군요. 입장에서는 자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헌법 뭐 제84조를 이제 들고 나와서 네. 소추받지 아니한다라는 네, 그 네, 조항 네. 가지고 5개의 재판 다 지금 멈춰져 있지 네, 않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헌법 제84조입니다. 지금 띄워져 있는데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 형사상의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네,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게 네.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네, 네, 네. 그렇죠. 재판 5개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사례가 네.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기면서 재판을 그냥 다 멈춘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이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사람이 저는 조희대 대법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와중에 본인들은 유죄가 맞으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임기가 끝나고 재판이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유죄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항의 이 중대성을 봤을 때,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백현동 개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어떤 뭐 외압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껑충 해줬다. 이것도 네. 지금 거짓말인 거고. 네. 김문기 사건도 김문기 관련된 모른다. 것도 네. 모른다고 했던 것도 2심에서 그러니까 1심이 유죄인데 2심에서 무죄가 났던 것도 정말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단체 사진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을 모자이크를 잘라서 했다. 네. 썼다고. 네. 그래서 이것이 증거가 오염됐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무죄를 했기 네. 때문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가 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잘못된 정보를 줘서 현혹을 시켰냐를 가지고 이 양형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건진법사를 예전에 알았냐 이후에 알았냐 그 문제인 거고 맞아요. 그리고 변호사 소개시켜 줬냐 안 줬냐라는 건데 이것이 지금 대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지만 대통령의 자질을 평가하는 이 중대한 문제, 개발의 이권을 누구 어떤 사업체에게 줬느냐 안 줬느냐에 대한 문제, 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부하 직원의 죽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아느냐 모르냐에 대한 거짓말을 한 문제, 이것이 상당히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양형 기준으로 놓고 봐도 두 건이 너무나도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민주당에게만 유리하게 갔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민주당에서 그 얘기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선입선출하게 되면 민주당은 434억 원. 맞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397억 원. 네. 그리고 확정 판결이 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이것 때문에 쫄 일은 없을 것이다. 아, 그렇군요. 열심히 싸우겠다. 조금 좀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고맙습니다.